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이렇게 대하라.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떼면 자식들이 슬그머니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내 말을 중간에서 뚝 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상하게 내 목소리는 자꾸 묻히고 아무도 내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비참하고 서러워집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가슴만 치게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비슷해도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 앞에만 서면 공손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듣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단지 목소리가 커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 즉 품격의 차이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1강, 말의 무게. 입을 열수록 가벼워지는가, 닫을수록 무거워지는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눈을 피하고 딴청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임 내내 별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미소 짓으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좌중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혹시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 톤만 높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너무 많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과일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속이 텅 빈 깡통은 조금만 건드려도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지혜와 덕이 쌓인 사람은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면이 허전한 사람은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뱉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자랑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떠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초라함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듯 진짜 잘난 사람은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식 자랑과 배우자 흉입니다. 남들은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가든 대기업을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흉을 보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어 남들의 가십거리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셋째는 쓸데없는 걱정과 하소연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 징징거리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병처럼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그 값이 떨어집니다.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면 똥값이 되지만 귀한 물건은 구하기 어려워 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의 개수를 줄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3번 생각하고
한번 뱉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입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뜨입니다. 무게감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든 말수를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내가 말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내가 말을 아낄수록 사람들은 내 눈치를 살피고 내 의중을 궁금해하며 나를 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벼운 깃털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리지만 무거운 바위는 태풍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처럼 말은 아끼고 덕은 베푸는 어른, 그런 어른을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의 무게가 곧 인격의 무게임을 잊지 마십시오. 2강, 반응의 속도, 화를 내면 지고 웃어넘기면 이긴다.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마치 용수철처럼 즉각 튀어올라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욱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후회를 남깁니다. 상대방이 비꼬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맞받아쳐서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반응의 속도가 남들보다 한 템포 느립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곧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허허 웃으며 그 말을 공중에 흩어버립니다. 마치 빈 배에 돌이 부딪혀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의 내 귀한 감정을 섞지 않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자 여유입니다. 누가 요즘 늙으셨네라고 비아냥거리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라고 화를 내는 대신 그러게 말이야. 세월 가는 걸 누가 막겠나. 자네도 곧 따라올 테니 천천히 오시게 하고 웃어넘기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을 화나게 해서 감정을 조종하려 했는데 당신이 웃어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게 됩니다. 공격할 타이밍을 잃고 머쓱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비난을 선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욕설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딱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 둘, 셋. 이 짧은 3초의 틈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욱하는 성질은 내 인격을 깎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화를 잘 내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흉을 봅니다. 속 좁은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허허실실 웃어넘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바위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이고 웃어넘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내 성질을 긁더라도 빙그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이구, 아직 수양을 더 해야겠구먼. 나는 그 장단에 춤추지 않네. 그 여유로운 미소 하나가 당신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3강, 경청의 자세,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여유. 사람은 태어날 때 입은 하나요. 귀는 2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섭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귀는 점점 어두워져 닫히는데
입은 자꾸만 열리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와도 아이들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으련만 앉자마자 나 아픈 이야기, 나 섭섭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맙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내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친구가 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어라고 하면 위로는커녕 야,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주 종합병원이야라며 말의 주도권을 뺏어옵니다. 대화는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는데 혼자서 공을 다 가지고 놀려고 하니 누가 그 사람과 놀고 싶어 하겠습니까? 반면에 존중받는 어른은 입은 무겁게 닫고 귀는 활짝 열어둡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가만히 받아주고 비춰줍니다. 상대가 신이 나서 떠들게 깔멍을 깔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화의 주인공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런 힘들었겠네. 이 짧은 추임새 한마디가 100마디의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준 당신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젊은 사람들의 귀는 닫힙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스승이자 선배입니다. 입을 닫으면 실수가 줄어들고 귀를 열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남의 말을 듣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속마음도 알게 되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부터는 만나는 사람을 인터뷰하듯 대해보십시오. 요즘 무슨 일이 제일 재미있는지, 가장 힘든 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하느라 침 튀기지 말고 상대방이 신나서 떠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넉넉한 여유가 당신을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잔소리라는 바람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경청이라는 햇볕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십시오.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그 여유 속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4강, 자기 대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남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지금 내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혹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대충 빗어넘기고 신발은 흙 묻은 낡은 슬리퍼를 끌고 다니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밖에 나갈 때조차 나이 먹었는데 누가 본다고 하며 구질구질한 차림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포장지가 찢어지고 더러운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나를 가꾸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등을 꼿꼿하게 펴고 걷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걸거나 어깨를 부딪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머슴처럼 대하면 남들도 나를 머슴 취급하고 내가 나를 왕처럼 대하면 남들도 나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는 말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버릇처럼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야. 내까짓 게 뭘 알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다니면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겸손과 비굴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되 남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식사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밥 먹는다고 양푼에 남은 반찬 다 섞어서 드시거나 귀찮다고 대충 물 말아서 드시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바로 나를 천대하는 행동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은 아니더라도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되고 내 마음이 됩니다. 귀한 음식을 귀한 그릇에 담아 먹어야 내 몸도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용돈 아껴서 손주들 과자나 사주고 정작 나는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나 자식들도 부모가 너무 궁상맞게 살면 존경심보다는 안쓰러움과 부담감을 먼저 느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도 좀 쓰십시오.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드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즐겁고 당당하게 살 때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참 멋지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스스로를 귀빈 대접하십시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듯 내 몸과 마음을 늘 닦고 조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집에서 입는 낡은 옷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귀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 당당함이 당신의 얼굴에 빛을 내고 그 빛이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5강 베풀매 기술 받으려 하면 취해지고 주려고 하면 귀해진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뼈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인색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인색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번 시원하게 사는 법이 없고 늘 남이 사주기만을 기다리며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대접이 소홀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감히 나를 홀대하냐며 화를 냅니다. 받으려고 하는 손은 항상 아래에 있고 주려고 하는 손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할머니 곁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지만 공부해라 살 빼라 잔소리만 하는 할머니 곁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돈이 썩어나는 걸음이라면 베풀면 그 걸음을 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을 창고에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이 피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주면 향기로운 꽃과 열매가 맺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진 게 없어 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풀면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것,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는 것, 공손하고 고운 말을 건네는 것, 심지어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까지 마음만 먹으면 베풀 것은 차고 넘칩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아유 수고가 많네요. 반찬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가 바로 큰 보시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종업원은 힘이 나고 당신을 더 정성껏 모시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밥값을 내는 사람이 식탁의 주인이 되고 술값을 내는 사람이 발언권을 가집니다. 몇 푼 아끼려다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계산대 앞에서 신발끈 묶는 척하지 말고
내가 낼게 하며 카드를 꺼내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든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베풀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주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거래지 베풀미 아닙니다. 준 것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십시오. 해는 온 세상을 비춰주면서 땅에게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는 것 자체가 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주는 기쁨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여유롭고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인색한 부자는 외롭고 넉넉한 빈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움켜쥐면 내 손안의 것만 내 것이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온 세상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신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사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당신을 그 모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강,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우면 함부로 대하게 된다. 겨울철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로가 따뜻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타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추위에 떨게 되지요. 사람 관계도 이 난로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없으면 반드시 탈이 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과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자식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고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고 며느리 살림살이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간섭일 뿐입니다. 그러다 자식이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며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보내줘야지. 내 품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부부의 일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물어보지 않은 조언은 삼가십시오. 궁금해도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여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내 속의 비밀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서 가정사 흉 허물 다 털어놓고 나면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것이 내 등에 꽂히는 비수가 됩니다. 너무 잦은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매일 만나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남 험담하다 보면 결국 말실수가 나오고 싸움이 납니다. 가끔 만나야 반갑고 할 이야기도 쌓여서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거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선을 넘지 마십시오.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수록 존중의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 줄 때 그 빈 공간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은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정도의 거리. 그것이 바로 당신과 상대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요한 영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감이 당신을 더욱 귀하고 높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7강, 독립된 자,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홀로서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십시오. 그 꽃은 누가 보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제 할 일을 다하며 피어납니다. 등산객이 예쁘다 칭찬해 준다고 더 화려하게 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간다고 해서
시무룩해져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력으로 묵묵히 피고 질 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으면 내가 헛살았나 싶어 우울해하고, 동창 모임에 가서 남들이 나를 추켜 세워주지 않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씩씩거리며 잠을 못 잡니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 사는 꼴입니다. 남이 눌러주면 불이 켜지고 남이 꺼버리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 이 얼마나 위태롭고 가련한 삶입니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타인의 확인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고개를 돌립니다. 반면에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온해 보입니다. 남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니 아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으니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친구에게 위로받으려는 기대를 접으십시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당신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이제 연습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나 전화번호 뒤적이지 말고, 혼자서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구경하십시오. 책을 읽든 텃밭을 가꾸든 오롯이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내가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으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글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바쁘고 즐거워서 남들이 나 좀 만나달라고 줄을 서게 만드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 도장이 없어도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빛나는 작품입니다.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당하게 걷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세상은 저절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